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돌싱 여성입니다. 벌써 2022년 새해가 밝았고 새해 다짐들을 이루고자 한참 분주할 시기인 것 같아요. 제게도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새해 다짐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이죠. 사실 제가 작년도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요즘에는 이혼이 별일 아니고 제 주변에도 이혼한 커플들이 꽤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혼인신고서에 도장이 채 마르기도 전에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전 남편과 연애 시절 얘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와 남편은 2년 정도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에 직장 선배의 권유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죠. 사실 20대 후반의 연애라는 건 꽤나 신중해야 할 일이죠. 결혼을 고민할 나이였으니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연애는 해볼 만큼 해봤고 결혼할 사람은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따져봤을 때 그 사람은 남편감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연애할 때까지는 말이죠. 외모나 능력도 나쁘지 않았고 평범하고 화목한 집안에 안정적인 직업까지 딱히 흠잡을 구석은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겉모습만큼이나 속도 참 깊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항상 선하고 다정했고 무엇보다 여자들 입장을 아주 잘 이해해줬어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댁 제사 지내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야. 물론 우리 집은 제사가 없지만 명절마다 음식할 때는 남자들도 다 나와서 돕고 같이 요리하거든. 그리고 며느리라고 시댁 불편해하고 사위는 제 집처럼 편하게 지내는 것도 좀 그렇지. 둘 다 귀한 자식이니 결혼하고서도 존중받아야 마땅하지.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남편은 그런 주제가 나올 때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얘기하고 결혼하고서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엔 거의 맞벌이인데 여자만 살림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요리하기 힘들면 반찬 사 먹어도 되고 청소는 우리 나눠서 같이 하면 되잖아. 저는 남편의 그런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은근히 여자한테만 바라는 남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사나 명절에 자기 엄마들 고생하는 건 알지도 못하고 집에서 엄마 일손 한 번 안 돕는 그런 남자들 말이에요. 그런 남자들과 달리 남편은 참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평소 얘기를 들어보면 명절 말고 평소에도 어머니 일을 많이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가부장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고요. 꽉 막힌 구석도 없고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시댁 분위기도 좋다니 어떤 여자가 그런 시댁을 꺼려하겠어요. 저 역시도 남편 말을 믿고 결혼해서도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며느리 돌입하라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으니 저만 잘하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정했고 예비 시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한상 가득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감사히 먹은 뒤에는 남편이 나서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할 것도 없고 그냥 있기 뭐해서 남편을 거들어 같이 설거지를 했죠. 아우, 손님으로 왔는데 무슨 설거지를 한다고 그래. 설거지는 내가 나중에 하면 되는데. 정우야, 너도 그냥 정리만 하지. 괜히 진주까지 불편해하잖니. 금방 하면 되는데 뭘. 엄마 아버지는 거실에 계세요. 제가 얼른 정리하고 갈게요. 내 어머니 너무 감사히 잘 먹었어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뒷정리는 저희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일 시키려고 집으로 부른 게 아닌데 괜히 내가 미안해지네. 그럼 진주는 옆에서 정우 도와만 줘. 손님인데 이랬다고 하면 사돈이 욕하실라. 시어머니는 손님에게 괜한 일을 시킨다며 제게 끝까지 미안해하셨어요. 그래도 정성스러운 음식 대접받은 입장에 저도 그 정도는 해야겠다 싶었죠. 물론 설거지는 거의 남편이 했고 저는 정리만 좀 한 게 타였지만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깎아주시는 과일까지 맛있게 먹고 아주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비시댁 첫 방문이라 많이 떨기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서 내심 안심이 되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집 와보니 어땠냐 하길래 부모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죠.
그 뒤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상견례 분위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부모님들끼리 말씀도 잘 통하신 덕분에 정해야 할 것들도 별다른 잡음 없이 정해졌고 부모님들이 가까워지셔서 반주까지 나누셨죠. 기대하던 결혼의 시작이 이렇게나 순탄하다니 저는 정말 최고로 행복한 신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저희 또래 부부들은 반반 결혼에 공동명의가 보통이다 보니 저희도 무리가 없으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사실 평소에도 남녀평등을 좋아하던 남편은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 공평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딱히 이견이 없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고 똑같이 금액을 각출해서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웬만하면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 시작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둘 다 외동이다 보니 양가 부모님들이 최소한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네요. 그래도 서로 반씩 해오면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었죠. 그 뒤로도 결혼 준비는 무사히 이루어졌습니다. 예물이나 혼수도 부모님들 선에서 정리해 주셨고 덕분에 결혼식까지 잘 마칠 수 있었네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다음날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당시 코로나가 주춤하던 때였는데 그래도 해외여행은 가지 못하니 가까운 제주도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신혼여행이라 그런지 괜히 설레기도 하고 3박 4일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신혼여행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진주야, 호텔 도착했으니까 부모님한테 잘 도착했다고 전화드리자. 지금쯤 걱정하시고 계실 거야. 오빠 너무 센스 있다. 그럼 나는 우리 집에 연락드릴 테니까 오빠는 오빠 집에 전화드려. 어? 무슨 말이야? 같이 전화드려야지. 우리가 따로 온 것도 아닌데 나만 전화드리면 좀 이상하지 않아? 저는 도착 전화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서 각자 집에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을 들어보니 그것도 맞는 말 같더라고요. 남편은 먼저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고 도착했다고 짧게 통화하더니 제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그래, 진주야. 제주도 날씨 어때? 해외는 못 가도 신혼여행 가니까 좋지? 네, 어머니 지금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아요. 저희 재밌게 놀다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올라가서 연락드릴게요. 그래, 너희도 코로나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네, 어머니. 아, 참. 너희 차 빌린다고 그러지 않았니? 그거 보험 제대로 들었는지 꼭 확인하고 여행지에서 사고 많이 난다지 않니? 차 빌릴 때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리고 정우만 운전시키지 말고 너도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해라. 어제 보니까 하객 맞는다고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 저는 전화를 건네받으면서 저도 남편처럼 짧게 안부만 전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랑은 겨우 2마디 나누신 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장장 20분을 통화를 하셨습니다. 주된 내용은 여행지에서 조심하고 남편 잘 챙기고 내조 잘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좀 의아스럽긴 했지만 어머니가 외동아들 결혼시키고서 걱정이 많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20분은 너무 길긴 하더라고요. 예약해둔 일정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제가 겨우 마무리를 해서 전화를 끊었고 저는 곧바로 저희 집으로 연락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정이 급하다며 차에 타서 전화드리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차에 타서 제가 부모님과 짧은 안부를 주고받고 남편에게 넘겨주려 했습니다. 진주야, 나 지금 운전하고 있잖아. 그냥 네가 잘 말씀드리고 끝내. 굳이 나까지 전화드릴 필요 있어?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부모님 앞에서 내색하기 싫어 대충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상할 만한 일이었어요. 저는 시부모님이랑 20분 동안 통화했는데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인사조차 남기지 않는 게 맞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날은 여행 첫날이기도 했고 저도 괜히 사소한 일로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말 없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뒤로도 별 문제 없었고 신혼여행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짧은 일정이 너무 아쉬울 정도였죠. 신혼여행을 돌아온 그 주 주말, 저희는 양가에 선물을 가져다 드릴 겸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희 친정집이 시댁보다 더 가까우니 친정은 오는 길에 들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이 되기 전 시댁에 먼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는 처음인 시댁 방문이라 왠지 마음가짐이 전과 달랐어요. 이제 정말 내 가족이 되었고 내 시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시부모님 앞에 인사를 드리고 여행 다녀온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됐네? 진주야, 우리 얼른 점심 차리자. 어머니는 식사 준비를 하자며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아버지는 어머님이 일어나시는 걸 보시더니 자연스럽게 소파에 둘러앉아 TV를 켜더라고요. 순간 그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남편을 보고 당황스러웠지만 그 앞에서 따져묻기는 어려웠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열심히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시간이 걸려 점심을 준비하고 어머니가 식탁으로 식구들을 불러 식사를 시작하셨어요. 시부모님이 수저드는 것을 보고 제가 수저를 들려고 하는데 남편이 어머니에게 물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저를 들어 국을 한술 뜨렸는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셔서 물을 떠오라고 시키시는 겁니다. 진주야, 정우 물 마시고 싶단다. 가서 물 한 컵 떠와. 어머니야 그럴 수 있다 쳐도 남편까지 옆에서 제가 물 떠오기를 기다리는 걸 보니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들었던 수저를 내려놓고 남편에게 물을 떠다 줬습니다. 제가 물을 떠오는 동안 식구들은 이미 식사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솔직히 정말 기분 나쁘고 특히나 남편에게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직접 떠다 먹으라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시부모님이 앞에 계신 자리에서 남편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며느님 계신가요? 계시다면 제가 정말 존경스럽겠어요. 결국 저는 기분이 상한 채로 밥을 먹었고 그마저도 제가 식구들보다 밥을 늦게 먹는 바람에 다 먹지도 못하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정리는 남편이 할 줄 알았더니 남편은 자기 먹은 밥그릇도 그대로 두고 다시 TV 앞으로 가더라고요. 결국 어머니와 제가 정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뭔가 속은 기분이 들었어요. 연애 시절 남편에게 들었던 얘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심지어 전에 집으로 인사를 왔을 때는 남편이 나서서 설거지를 했으니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을 못했죠.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커피까지 마시고 나서야 시댁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찻잔은 어머니가 치우신다니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차에 타서 친정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얘기했습니다. 오빠, 아까 내가 어머니랑 일하는 동안 왜 가만히 있었어? 물 떠다 주는 것도 내가 해야 하고 설거지랑 뒷정리까지 내가 다 해야 돼? 오빠는 대체 뭐 하는데? 어? 아, 너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아니, 난 너 예쁨 받으라고 가만히 있었지. 결혼하고 처음 간 시댁인데 벌써부터 내가 나서면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더 도움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다 같이 밥 먹는 건데 같이 도와서 해야지. 밥 차리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어? 오빠 전에 얘기한 거랑 너무 다르잖아. 평소엔 오빠랑 아버님도 집안일 많이 하신다며. 근데 오늘 모습은 들었던 얘기랑 너무 달라서 충격적인데? 아, 나도 집안일이야 많이 하지. 근데 음식은 엄마가 잘하니까 우리가 뭘 거들 게 없지. 그래서 엄마가 너 시집와서 너무 좋으신가 봐. 드디어 딸 같은 며느리 얻었다고 말이야. 얘기하는 중에 친정에 도착해버리는 바람에 더 얘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저는 남편이 말하는 그 딸 같은 며느리가 무슨 의미인지 몹시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은 얼마 뒤 바로 풀릴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직접 보여주셨으니 말이에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한두 달 동안 본의 아니게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하는 동안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신 덕에 일에서 많이 배제되었던 것도 있었고 남편은 몰라도 저는 직장인 여성으로서 결혼 후 좁아지는 입지에 이래저래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간 밀렸던 일을 떠맡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이나 저나 회사 일에 치여 신혼생활을 제대로 즐길 여유도 별로 없었습니다. 덕분에 주말이면 오후까지 밀린 잠을 자느라 친정은커녕 시댁 방문도 하지 못했고
가끔 오는 시부모님 전화도 급히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비추지 못해 죄송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겨우 한 달 남짓 정도였고 바쁜 일만 마무리되면 선물이라도 들고 찾아가야겠다 생각했죠. 그 와중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저를 더 생각해 주셔서 바쁘다고 하니 부담스럽겠다며 전화 한 번을 안 하시고 가끔 집으로 반찬까지 가져다 주셨어요. 차라도 하고 가시지. 피곤할 거라며 반찬만 주고 그냥 가셨죠. 시어머니도 반찬을 해주신다 하셨지만 직접 와서 가져가라 하시기에 시간 내서 갈 새가 없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던 제가 잘못이었는지 저희 시부모님은 그 일을 두고두고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응? 결혼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가 니들 소식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 넌 내가 부르지 않으면 평생 안 올 생각이니? 네?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저희가 회사 일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났어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너만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출근도 안 하면서 무슨 핑계를 대니? 여기 잠깐 올 시간이 그렇게 없어? 그냥 네 마음이 없는 거 아니고? 저는 참 억울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이러이러하다고 직접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땐 수고하라며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이제 와서 잘못됐다 하시니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남편한텐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저만 가지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나마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라도 드렸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유치하게 왜 남편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냐 하기도 그렇고 그냥 많이 섭섭하셨구나 이해하려 했었죠. 어머니, 조금 있으면 여유 생기니까 그땐 꼭 찾아뵐게요. 지금은 저도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여력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 당분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누가 보면, 그 회사 일 너 혼자 다 하는 줄 알겠다. 에휴, 내가 며느리들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찾아오질 못하겠으면 차라리 전화라도 좀 해라. 맨날 바쁘다 그러고 금방 끊고 반찬 가져가라 그래도 오지를 않고 내가 너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겠니?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원래 어른한테는 알아서 먼저 전화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매일 안부 전화해라. 어머니, 매일 전화드린 건 솔직히 약속 못 드리겠어요. 저는 저희 엄마랑도 그렇게 전화 못 해요. 평일엔 회사 때문에라도 힘들고요. 아니면 남편한테 자주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어머니도 그게 편하시죠? 내가 너한테 전화하라 그랬지 정우한테 전화하라 그랬니? 어머, 너 그럼 우리랑 아주 남처럼 지내겠다 이거니? 내가 너 사정 봐줘서 전화라도 하라는 건데 그것도 하기 싫다 이거야? 아무리 노력하려 했던 저도 차마 그건 약속드릴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편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회사 생활하면서 어떻게 매일 전화를 드리겠어요. 그러니 제 딴엔 차라리 아들인 남편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으시는 게 낫겠다 생각한 거죠. 남편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 여겼는데 남편도 시어머니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전화하는 거랑 아들이 하는 거랑 같아. 엄마는 당신이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 전화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 좀 그냥 해드리지. 남편까지 그렇게 말하니 저도 처음엔 노력을 해봤습니다. 저녁에 연락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바쁜 점심시간 쪼개가면서 전화를 드렸죠. 안부 전화하라고 하시기에 그냥 건강 괜찮으시냐, 식사 잘 챙기시라 그 정도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어머닌 전화를 붙잡고 저랑 만담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혈색은 어떤지, 심지어 변은 잘 보냐는 질문까지 하시고 한참 동안 남편 얘기를 하시고는 그 뒤로는 어머니 주변 사람 얘기들을 하십니다. 운동하다가 만난 동네 친구분의 집 사정, 그 집 아들이 이혼하고 연애를 하니 많이 참견해 심지어는 그날 동네 마트에서 당근이 얼마였다는 말씀까지 제가 듣지 않아도 될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이라 길게 통화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전화를 도저히 끊지 않으시니
제 입장에선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밥 먹으면서 우물거리며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밥도 못 먹고 통화를 하고 있으니 남들은 제가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줄 알더라고요. 저도 차마 시어머니가 전화를 안 끊으신다 말하기 창피해서 집에 일이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죠. 저도 몇 번 그 짓을 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전화를 안 드렸더니 어머니가 못 참으시고 먼저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 까먹었니? 매일 전화한다더니 며칠 만에 까먹으면 어째? 그래서 내가 했어. 네, 어머니 점심 잘 챙겨 드세요. 저도 이제 점심 먹으려고요. 아, 그래? 뭐 먹을 건데? 아니, 나는 오늘 아침에 마트를 갔는데, 어머니 이제 끊을게요. 저 점심 먹어야 해서요. 어머니도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이번엔 제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어머닌 그게 참 속이 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아버님이 직접 남편에게 얘기하신 건지 이번엔 남편이 야단인 겁니다. 아버지가 며느리 목소리도 까먹겠대. 엄마랑 못하겠으면 아빠한테라도 좀 하지. 전화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설마 아버님까지 그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이랑 전화를 자주 해서 어머님 얘기만 했지만 사실 아버님도 만만치 않으신 분이셨어요. 두 분이 같이 계시질 않아서 항상 전화를 따로 드렸어야 했는데 아버님은 전화를 받으시면 꼭 주변 분들에게 제 목소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여기 우리 며느리. 아가, 인사드려라. 제가 알지도 못하는 아버님 친구분들과 인사를 한 번씩 하고 나면 아버님은 일장연설을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들은 모두 아내의 도리와 며느리의 도리에 관한 것들이었죠. 임신 얘기까지 하시는 시아버지 처음 들어봤어요. 기껏 좋은 마음으로 전화를 드리는데 시부모님은 늘 제 기분을 상하게 하시니까 저는 점점 더 전화하기가 싫더라고요. 게다가 매주 밥 먹으러 오라 그러시고 근처 살아서 자주 보는 사이인데 무슨 안부 전화까지 매일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이 바라시는 건 그런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김장해야 한다며 저한테 휴가 쓰고 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결혼 반년 차에 이미 전화 문제로 섭섭한 소리를 했던 적이 있으니 저는 그냥 고분고분 있진 않았죠. 어머니 죄송한데 저 휴가 못 써요. 그런 걸로 휴가 달라 그러면 회사에서 욕해요. 어차피 저희 김치 잘 먹지도 않고 일선 필요하시면 남편들은 휴가 내고 가라 그럴게요. 하지만 제 말에 가만히 계실 시어머니가 아니셨죠. 남편한테 시키면 아들이 회사에 뭐가 되겠냐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럼 일하는 며느리는 뭐가 돼도 되는 걸까요?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끝까지 못 가겠다 말씀드렸고 남편과 그 일로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진주야, 너 자꾸 우리 부모님한테 왜 그래? 엄마가 김장하라고 그랬는데 싫다 그랬다며 하루 월차 내지도 못해? 오빠, 나 요새 바빠. 부모님 걱정되면 오빠가 가면 되잖아. 그리고 오빠는 그동안 김장 한 적도 없다며. 근데 며느리한테만 휴가 내서 오라 그러는 건 맞아? 그래. 김장은 그렇다 쳐. 근데 너 요즘 안부 전화도 안 한다며. 평일엔 바빠서 그렇다 쳐도 주말엔 전화 좀 드리지?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나 솔직히 내가 왜 전화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전화해서도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내 안부는 궁금해하지도 않으시는데 내가 자꾸 무슨 전화를 해? 애초에 궁금해하시는 건 오빠인데 안부 전화하고 싶으면 앞으로 오빠가 직접 안부 전하면 되잖아. 야, 그게 뭐 얼마나 어렵다고 그걸 못한대? 너는 김장도 하기 싫고 아주 다 하기 싫어? 그럼 오빠도 우리 집에 전화 드려. 오빠는 왜 우리 집에 전화를 안 드려? 전화뿐이야? 시댁은 그렇게 자주 가면서 우리 집은 몇 번이나 갔어? 우리 집이 더 가까운데도 매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댁만 가잖아.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참아야 해? 진짜 너무한다 싶지 않아? 오빠 결혼 전엔 집도 반반, 돈도 반반, 살림도 반반 다 공평하게 하자 그러더니 오빠는 집안일도 안 하고 사위 노릇도 안 하고
심지어 자식 노릇도 안 하는데 왜 나만 며느리 노릇해야 하냐고. 저는 저더러 야속하다 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사실 그동안 제가 기분 상했던 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 잘했다는 것도 뻥이었는지 청소할 줄도 몰라서 결국 나 혼자 다 하게 만들고 결혼 전엔 그리 효자도 아니었으면서 결혼하고 나서 대리 효도하고 싶은지 저한테만 며느리 노릇 바랬죠. 자기는 처가가 없는 사람인지 사위 노릇하는 건 본 적도 없어요. 애초에 시부모님 안부 전화 문제도 저한테는 며느리 돌이라며 전화 좀 드리라 그러면서 자기는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한 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가끔 제가 부모님과 통화하다가 인사 좀 하라고 들이밀면 그제서야 잘 지내시냐 한마디 하고 그만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자기는 부담스럽다고 매번 하기 싫다며 툴툴거리더라고요. 저도 아직 저희 부모님이랑 서먹한 거 알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사위 전화 바라시는 분들이 아니라 더 요구한 적은 없지만 그러는 저는 시부모님이 편하겠나요? 저야말로 전화드리기 부담스럽고 잔소리 듣는 것도 너무너무 싫은데 말이에요. 자기는 어려워서 못하는 일을 저한텐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게 무슨 신봉인가 모르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고 거의 매주 시댁으로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저희도 계획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 한 달에 2번 정도로 줄였지만 나머지 2번도 그리 달갑진 않거든요. 저도 노력은 하지만 주말에 그냥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주말인데 그냥 집에서 좀 쉬면 안 돼? 솔직히 시댁 가면 내가 더 많이 일해야 하는데 나 힘들고 너무 불편해. 어차피 우리도 밥은 먹어야 하잖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서 밥만 먹고 오자. 나는 가서 쉴 수도 없고 똑같이 밥 먹는 거라도 집에서 속 편히 먹는 거랑 시부모 앞에서 불편하게 먹는 거랑 같을까요? 제가 힘든 건 알고 싶지 않은지 도와줄 테니 밥만 먹고 오자며 나를 끌고 간 남편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수저 한 번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속았다는 생각에 울컥하다가도 믿은 내가 바보지 싶어서 혼자 화를 삭히곤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처가댁 가자. 거기 가서 내가 다 할게. 솔직히 내가 나서면 괜히 너만 미움받아. 내 맘 알잖아, 어? 지가 지 입으로 그렇게 말해놓고는 다음 주말이 되어 우리 집 가자 그러면 피곤하단 핑계로 저 혼자 보내더라고요. 세세 2번은 꼭 저 혼자 친정을 갔어요. 우리 집이 더 가까우니까 아무 때나 가면 된다는 핑계로 매번 시댁 먼저 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집에는 몇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시댁이나 남편이나 나한테는 왜 그렇게 이것저것 바라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바탕 싸우고 나면 남편도 제 눈치 보면서 말을 아끼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잘 지낸다 싶으면 다시 며느리 도리를 바라곤 했죠. 김장은 너무한다 싶었는지 넘어갔지만 자기 부모님 생신은 중요한 건지 그냥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낸 건지 저더러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님 생신상을 어떻게 차려? 반찬도 친정에서 얻어먹는데 내가 무슨 요리를 한다고? 그냥 대충 잡채랑 갈비찜 정도 하면 되잖아. 많이 할 것도 없어. 요리는 쥐뿔 라면도 못 끓이는 게 잡채랑 갈비찜이 대충 할 수 있는 건 줄 아는 모양이에요. 내 실력에 괜히 하고도 욕먹을 바에는 그냥 외식하자 그랬더니 정성이 중요한 거라며 끝까지 아버님 생신상을 바라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이번 기회에 며느리한테 생신상 받아보겠다고 얼마나 기대하시는데 다른 선물은 필요 없으니까 생신상만 준비하라고 하시잖아. 근데 겨우 그것도 못 해드려? 아버님 입맛도 까다로우신데 내 요리가 성에 차시겠어? 차라리 선물을 할게. 아니면 어디 좋은 데서 외식하자. 나 진짜 자신 없어서 그래.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서 다른 걸로 성의 표현하겠다고 말하는 건데 남편은 제가 시아버님 생신상 차리기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너 진짜 너무한다, 어?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아빠 생일인데 겨우 그런 것도 못 해주냐? 아, 됐다 됐어. 차라리 너 그냥 오지 마라. 괜히 너 데리고 갔다가 우리 아빠 생신 기분만 망치겠다. 너도 참 고집 세다 진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럼 오빠는 우리 아빠 생신인데 뭐 했는데? 외식비도 내가 내고, 뭐, 나중에 아빠 차 바꿀 때 통 크게 보태주겠다고? 그래 놓고 오빠 차 계약했지? 아무것도 안 한 게 누군데 나한테만 난리야? 남편이 그리 시비를 걸면 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결국 시댁 일이 항상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시댁 얘기만 나오면 저희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애초에 남편이 중간 노릇도 못하고 시댁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만 하시니 그 집 식구들에게는 저만 나쁘고 저만 못된 며느리였습니다. 결혼을 유지하고 싶어서 많이 참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엔 그런 취급당하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이혼은 맞는가 고민하다가 결국 마지막 폭탄이 터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은 남편의 요청으로 결국 외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에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지만 저는 시아버님 생신에도 외식비를 남편과 똑같이 보탰어요. 그랬는데도 제가 시아버지 생신상 안 차린 게 화가 났는지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그 뒤로 한동안 냉랭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또 못 참고 안부 전화 얘기를 꺼내겠죠. 집에 전화 좀 드려. 생일상도 못 받으셨는데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는 꾹 참고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빠도 우리 집에 전화 드려. 오빠가 그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할게. 남편은 반박할 여지가 없는지 순순히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당연히 그렇게 할 리가 없었죠. 문자라도 했으면 제가 좋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어쩜 그러는지 문자 한 번도 하질 않더라고요. 남편도 우리 집에 안 하는데 저 혼자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 역시도 시댁에 전화 한 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주말에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대충 들어보니 시댁인 것 같아서 또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했죠. 남편이 건넌방에 가서 10여 분 정도 통화를 했을까 갑자기 씩씩대면서 나오는 겁니다. 대체 뭐가 문제야? 깜짝이야. 갑자기 뭐가? 전화 한 통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니네 집에는 매주 전화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개무시하는 거냐? 왜 맨날 시댁일이면 하기 싫어서 난리냐고. 내가 언제 시댁일이면 다 하기 싫다 그랬어? 무리한 요구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그리고 오빠가 하면 나도 한다 그랬잖아. 그럼 오빠는 문자 한 통이라도 했어? 왜 매번 나한테만 바라냐고. 누가 하든 뭐 어때서 그래? 어? 네가 좀 더 하면 무슨 일이라도 생기냐? 손가락이 부러져? 시부모님한테 전화도 한 통 안 하면서 핸드폰은 있어서 뭐하냐? 제 앞에서 어거지를 쓰던 남편은 갑자기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현관 쪽으로 내던졌습니다. 얼마나 세게 던진 건지 핸드폰이 한 방에 박살이 났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폭력적으로 나오는 남편이 너무 무서웠죠. 너무 놀란 저는 박살난 휴대폰을 두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친정으로 가버렸죠. 친정으로 간 저는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남편과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부모님은 제가 잘 사는 줄만 아셨을 거예요. 하긴 설마 하니 결혼하고 1년도 안 되어 이 지경이 될 줄 그 누가 예상했겠어요. 제 얘기를 들으신 부모님은 크게 놀라시고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제 핸드폰을 부쉈다는 얘기에 잔뜩 화가 나셨죠. 아빠는 골프채를 챙기시더니 제 손을 붙잡고 저희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설마 아빠가 남편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르시려나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괜히 얘기해서 아빠한테까지 불똥 튀는 건 아닐까 무서웠죠. 아빠는 지하 주차장으로 가시더니 아빠 핸드폰을 주시며 남편에게 내려오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지하로 내려오고 아버지는 남편 차 앞에 골프채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쭈뼛대며 오자마자 골프채로 남편의 차를 사정없이 내려치셨죠. 남편이 저보다 아끼던 벤츠의 보넷이 찌그러지고 전조등이 박살났습니다. 사이드미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남편의 벤츠는 한순간에 걸레짝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괜히 덤벼들었다가 자기 머리통도 날아갈까 싶었는지 말도 못하고 아연실색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차가 박살나는 걸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그 튼튼한 골프채가 휘어질 때까지 차를 두드려 팼습니다. 아마 남편 대신 차를 팼다는 걸 남편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어때? 자네가 아끼는 차가 박살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상하나? 속상해? 그런데 자네는 왜 내가 아끼는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했나? 차야 다시 사면 그만이지만 사람한테 상처 준 건 무슨 수로 복귀시킬 건가? 위자료는 채값으로 퉁치지. 모자란 금액은 그 신혼집 팔아서 줄 테니 이혼서류 받으면 도장이나 찍어 보내게. 그리고 아빠는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올라가 제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반나절 만에 벌어진 일에 저 역시도 얼떨떨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싶을 만큼 화가 나긴 했지만 막상 아빠 입에서 이혼 얘기를 듣고 나니 내가 이혼해도 괜찮은 건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 저를 다잡아 주신 것은 부모님이셨습니다. 진주야, 무서워할 거 없어. 이혼한다고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다. 그런 놈 평생 참고 사는 게 더 무섭고 미련한 일이야.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겁내지 말자. 알았지? 결국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왜 바보같이 참고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오고 남편은 다음날 저희 집으로 와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아빠가 문전박대하실 줄 알았는데 남편을 집으로 들이시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진주 힘들게 한 것도 알고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우리 진주가 자네한테 기회를 여러 번 줬을 텐데 그때는 어쩌다가 이제야 잘못했다 그러나 이젠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않나? 그리고 자네가 지금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닐 텐데.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돌았나 봐. 핸드폰 던진 거 너무 미안하고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어.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덜 해도 되고 당신 싫다는 거 다신 안 할게. 집안일도 열심히 할 거고 가르쳐주는 거 다 잘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나 너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아버지가 왜 남편을 집으로 들였는지 알겠더라고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마지막 할 말은 하라는 말씀이셨겠죠. 그래, 너는 누구 없이 못 사는 사람이지. 자기 팬티 한 장 못 빨고 라면 하나 못 끓이는데 어떻게 혼자 살겠어. 나는 그동안 할 만큼 했고 용서할 만큼 했어. 당신이랑 하루라도 더 사느니 그냥 평생 혼자 늙어 죽을래. 이혼하면 집으로 다시 들어가. 가서 부모님한테 빨래해달라 하고 밥해달라 그래. 안부자라도 직접 잘 드리고 앞으로 생신상이든 뭐든 효도는 네 손으로 해. 이미 남편의 밑바닥을 다 본 저는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래 노력한 사람은 미련이 없는 법이죠. 그동안 충분히 참고 충분히 노력했다 생각하니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시댁이랑 남편이 폐악질하는 그 꼴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 후련하긴 합니다. 그래도 결국 결혼에 실패한 셈이니 어쩔 수 없는 죄책감은 들더라고요. 다행히 저를 도와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혼자 있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 인간도 생각이 있다면 제발 재혼 안 하고 평생 혼자 늙어 죽었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